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빔을 연상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후에 V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아침 그리고 어제 저녁 두 가지 영상에서 모두 언급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서 되게 만족스럽고, 정말 베스트인 건 여기를 일단 안착해주는 게 베스트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종가 마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 일봉들의 하락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는 게 진짜 이거는 진짜 베스트. 요것만으로도 베스트였는데 이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 지점들까지 이동평균선이 다 몰려있는 걸 한 번에 속된 말로 찢어버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이 시작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 혹은 뭐 조금 더 내리면 이쪽 10만 6천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캔들이 되냐면, 아마 제가 코로나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때를 한번 우리가 과거 여행을 가보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점이 이때였어요. 코로나 저점이 나오기 전 고점이 여기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언제 안착을 하냐면 5월달 부근쯤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르르 V자 만들고 횡보하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한번 보면은 미니 코로나 빔처럼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조금 횡보하고 그 다음에 돌파하면은 이 모양이 진짜 베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돼서 요 위로 갔다가 저항 맞고 또 한번 이렇게 떨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움직임은 이제 아마 좀 차선책이 될 건데, 그때가 되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아마 또 눌림목이 좀 올 겁니다. V자 반등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 반등에 대한 눌림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점들이 올 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걸 그냥 뚫고 가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눌림목이나 이런 거는 다 개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못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다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업비트에 이런 상황이 오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추격 매수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이제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못 사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가 조정 줄 것처럼 하면서 살짝 횡보했다가 올라주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게 베스트인데, 여기서 어쨌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일부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때의 눌림은 물론 우리에겐 정말 아팠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상승장 고점에서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칙대로 못했다 생각해보면 머리가 따뜻하거든요. 지금은 머리가 아프지만 어쨌든 머리통 자체는 남아있는데, 뇌세포는 남아있는데, 저 때가 되면은 뇌세포고 뭐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면 상승장 고점에서.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코인은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나중에 도파민에 절여질 때가 되면 이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 나는 이때 기억 때문에 너무 오래 갖고 있지는 못하겠어, 아니면 뭐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긍정적인 거 뭐냐면, 비트가 이렇게 불꽃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도미넌스는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고,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더 좋아요.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알트가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60%대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정말 알트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얘가 여기서 돌파를 너무 빠르게 하면 그때는 아마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알트가 잘 가는데, 그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도미넌스가 만약에 오른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여기서 좀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일종의 더블탑 형태로 가면서 이렇게 알트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당장 알트장이 무조건 시작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도미넌스 내려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 플러스 알트 천천히, 이거 했으면 사실 많이 알트 평단 낮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눌림 때. 그래서 실제로 알트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오히려 나쁠 거 없다,
잘 대응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이 새벽에 어쨌든 비트코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프도 좀 내려갔어요. 근데 김프가 이제 여기서 한번 내려가 주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코인이 올라도 버거장 때, 그러니까 외국 애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주도하는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오를 때 한국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김프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 떨어지면 김프가 오히려 생기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트럼프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멕시코랑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고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좀 빠른 반등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미국 애들 주도하는 장세인데 나중에 또 아시아 텀이 주도하는 중국장이 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역대급 레버리지의 청산이 있었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대개롱들이 많았다. 물론 저도 이제 선물방을 해서 대개롱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막 완전 진짜 무더기 청산 나게는 안 하는 게 손절도 좀 나고, 그래도 롱을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살아남았죠.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계속 잡아가지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보면은 막 타겟도 갔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손절도 났고, 타겟도 가고, 손절도 나고, 타겟도 가고 손절 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됐지만 이거를 현물처럼 선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 매도 하고 그러면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나는 평단 낮게 잡아놓으니까 계속 롱만 칠래 하다가 이번 움직임 때 싹 다 청산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들이 다 합치면서 연쇄 청산이 났고, 금액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도 2배까지 다 청산을 시켰지만 그때 선물시장 규모와 지금의 선물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으로 보면 아마 진짜 역대급이지 않나. 여러분들 정말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나중에 이제 그 자식들이나 아니면 어디 친구나 지인한테 썰풀 때 나는 이런 빔도 버텼어 하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때가 사실 좀 더 제 생각엔 충격은 더 컸는데, 문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요번이 제일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FTX, 뭐 코로나, 루나 다 필요 없이 지금이 청산 금액 자체는 역대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는데 코인의 양은 계속 올타임 하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남아있는데 개미들의 어떤 리테일 수요가 완전 박살이 났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제 고래들의 시간인 거죠. 자, 실제로 보시면 개인 투자들은 계속 패닉셀을 하고, 심지어 여기서 패닉셀을 또 만들어내죠.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패닉셀 또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매집을 더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악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긍정적인 건 레버리지가 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레버리지가 많이 청산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시장이 되게 가벼워졌다는 거. 가벼워야 더 빠르게 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벼워져서 반등이 빠르게 올 거다, V자 반등 올 가능성 있다,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려간 것들도 생각을 하면 이 지점부터 하락이 온 거를 바로 말아 올리고 몸통을 덮어버리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반등이 더딘 알트들은 이러한 캔들 자체를 못 만들고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애들도 있지만 걔네들은 어차피 따라갈 거예요. 잘 가는 알트들 보면서 그 차트들을 따라서 후발대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조급함이 조금 더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 꼬리를 만들었지만 결국 리테스트한 거에 불과하다. 결국 이 메가폰 패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나면, 리테스트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오를 텐데, 그때 일시적으로 도미넌스가 좀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도미넌스가 계속 내리면서 비트가 올라도 알트가 더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내리는 본격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안착하고 올라가 주는 게 일단 1차적 목표고, 그 다음 여기서 분할 매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면 되는데 두 가지 관점이에요. 수렴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횡보 좀 했다가 돌파하느냐. 근데 아마 중국의 유동성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의 경쟁적인 부분 때문에 중국도 나름 뭔가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춘절 연휴가 오늘까지니까, 설날은 끝났지만 중국의 춘절 연휴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 본격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는 아마 내일부터이지 않을까, 혹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 동안 미국들이 주도해서 다 올려줘도 좋고 아니면 중국이 참여해서 올려도 좋은데 어쨌든 자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들이 경쟁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때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 냉전 때 누가 먼저 달에 보냈느냐 그러면서 막 진짜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처럼 AI가 그리고 크립토가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국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AI 크립토에 대해서 똑같이 가준다면 우리가 딥시크 때문에 지금은 뭐 나스닥도 안 피하고 그리고 AI 섹터도 이거 거품이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처음에만 충격이고 나중에는 이 이슈들 때문에 제가 냉전 시대에 많이 말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 경쟁이 완전 치열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들도 다 돈이 돼서 나중에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섹터가 가벼워진 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데 이 섹터 자체가 망한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섹터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우리는 보면 이 지금의 리테스트 과정에 있다. 그냥 밑꼬리가 좀 더 달렸을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추세선을 곧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성공한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도미노스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과정이 끝나면 올라가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30만 달러까지 뭐 가면 좋긴 한데 가면 때는 사실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진짜 이거 보면은 무슨 그 옛날에 뽀글이가 생각이 나요.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뽀글이 알라메다 리서치 했던 애, 그리고 FTX 했던 애,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걔도 그랬어요. 원도형도 그랬는데, 루나가 떨어질 때라던가, 솔라나가 떨어질 때라던가, 거의 바닥 부근에서 내가 받겠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너 안 살 거야? 내가 다 받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트럼프 차남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 나름 어쨌든 이거 자체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포트폴리오 이더리움 계열로 모아요. 솔라나에서 밈코인은 만드는데 정작 본인들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더리움 계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상하게,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이더 그 다음에 솔라나 계열 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 두 개가 가장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계열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24시간 내에 이야기할 거다. 협상 안 되면 대중한테 더 올릴 거야. 이런 느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이 납작 엎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엎드리지만 빡은 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 진짜 미국 개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네 산업 다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롱망해로인데 희망해로 긍정적으로 돌린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적으로 이들이 딱 예산을 진짜 거기에 집중시키면서 오면 이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레버리지도 다 뺏겠다. 진짜 가볍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듯이 올려도 되거든요. 지금은 미친듯이 올리면 따라타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그 어제의 그 하락 그리고 딥시크발 하락 뭐 기타 등등 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는 둥 진짜 얘는 미친놈이라는 둥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요. 가도 조금만 가요. 그러니까 이때 계속 올리는 게 뭐였다?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생각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온갖 노이즈에 지금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제가 트럼프 때 고민해봐서 아는데 진짜 속된 말로 개빡쳤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는 거 얘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진짜 막 개빡쳤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서 생각해본 건 괜히 새벽까지 안 잤네. 그냥 잘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갖 노이즈들이 세상에 다 끼고 거시경제가 어떻고 저렇고 막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어마한 거 다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딱 코인 시장만 보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만 보면요.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고요.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자금 춘절 끝나면 들어올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전히 경쟁적으로 코인 시장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높지만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인 얘기를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딱 불장의 세팅 값은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도미노스가 아직 안 빠졌다는 거.
그래서 알트가 많이 이번에 빠지긴 했지만 도미넌스가 높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상승장 고점이라는 것은 도미넌스가 30% 후반 혹은 40% 초반 정도까지 와줘야 상승장이 끝났는데 그게 지금 없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이번에 알트장 없어. 이전과는 달라. 근데 그게 2017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고 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알트장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자꾸 같은 거 봐요. 물론 그 같게 가는 과정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이클 다 끝나고 나서 이전의 사이클을 복귀할 때 결국 이런 부분들 똑같았구나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을 참여할 때는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이클대로 어느 정도는 가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다는 건 결국은 알트도 빛을 볼 거다. 왜냐면 얘네들 트럼프처럼 이거 얘네들만 봐도 자기네들의 알트코인을 만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 말고도 포트폴리오 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알트에 대한 ETF를 계속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건 이 크립토 전반의 시장 자체를 키우는 건데 문제는 그런 건 있겠죠. ETF인 애들 위주로 간다던가 얘네 포트폴리오 위주로 오른다던가 그게 조금 더 심화될 수는 있어요. 메이저 위주의 상승을 한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알트들이 오르는 그런 메인 알트장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조금 늦어질 뿐인 거예요. 결국은. 항상 이 알트장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비트가 너무 비싸서 이더리움을 사고 이더가 너무 비싸니까 메이저를 사고 근데 그게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이거를 좀 힘을 실어주니까 ETF 같은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자금들이 더 들어와서 그 기간이 좀 더 오래 갈 뿐인 거예요. 메이저 장이 좀 더 오래 갈 뿐. 근데 그게 지나면 결국은 뭐 덱스건 뭐 다른 알트들이건 다 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도미넌스가 높으면 높은 만큼 알트장이 더 크게 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이저 알트들이 더 오르는 상태에서 다른 알트들이 생각보다 빚을 못 본다. 그러면 그 시기가 나중에 왔을 때 억눌려 있던 게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왜? 기존 자금들이 다 다른 데로 점점 순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노이즈가 많이 꼈다 할수록 그 노이즈를 보기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뭐냐? 아직 알츠장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차남이 저런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 미국도 어쨌든 크립토 차를 만들고 결국 2025년은 AI와 크립토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힘을 빼놓는 거예요. 지금 1월 달 동안 우리의 힘을 빼놓고 2월에도 초반에 2월만 되면 장이 좋아질 것이야 라고 믿었던 거를 월 초에 다 깨트려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거니까 이들의 이 악랄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완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자라도 쫓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멕시코와 관세부가 한 달 유예를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 전체의 비트코인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키 올 들어 최고다. 그리고 이 CME 갭을 생각보다 빨리 채웠어요. 진짜 이게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요게 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갭이 무슨 한 진짜 여기서부터 한 3,000불짜리인가 갭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쨌든 바로 채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갭을 채우고 난 다음에 뭐 떨어지냐 아니면 올라가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캔들 자체는 굉장히 좋다. 지금 만들어진 무빙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후에는 아마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 시간 되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